네. 그러면 이번 시간 심층 인터뷰에 Do It Now 빈센트님 모시고 오늘 투자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빈센트님과 함께 일단 지금 우리 시장, 미국 시장 둘 다 뭐 사상 최고 계속 가고 있고요. 네. 하이닉스 50만 뚫은 모양이에요. 그래요? 네, 넥스트에서 네. 50만 1,000원이네 지금. 야, 좋겠다. 어디까지 가나? 네, 아직 멀었습니다. 에? 진짜요? 네, 아직 멀었어요? 네. 이거 거의 야. 좀 해봐야 되나? 아니 근데 아직 멀었다까지 가요? 그러니까 더 갈 수도 있다가 아니고. 네, 뭐 벌써 꽤 오래 됐죠. 미리사. 네. 네, 지난주가 미리사. 네. 밀리면 살아, 의심하지 말고 살아. 네, 근데 지금은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네. 뭐 한 2달 동안에 네. 사실 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우리 증시가 괜찮아질 거다라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밀리면 사자. 밀리면 의심하지 말고 사자. 네. 그 의심은 실적이 바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가격만 보고 주식시장을 보면 늘 비쌌습니다. 단 한 번도 싼 적이 없죠. 따라서 주식은 가격을 보는 것도 뭐 테크니컬리 맞지만 네. 그 이면에 과연 지금 성장 산업에서 돈을 벌고 있는가 등등이 매우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글쎄요, 저는 위기가 기회다, 그런 국면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2개의 논란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보면 논란은 논란일 뿐 결국에는 우리 다시 한번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AI 버블,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것은 가격이 많이 올라왔다, 심리적으로 기술적으로 라는 것인데, 과거 우리가 버블 그러면 IT 버블을 생각하잖아요. 네. 2000년 초반에 있었던 IT 버블과 지금이 다르다. AI 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미국의 지역은행 부실은 해프닝으로 좀 치부되고 있는데, 그래요? 네, 그래도 바퀴벌레 한 마리. 네, 바퀴벌레가 날아다녔으나 알고 여전히, 보니 할 마리가 맞았나 보네요. 네, F킬러가 좀 세다 등등. 뭐 어쨌든 미국의 지역은행 부실이 이전과 다른 스킴에서, 그러니까 은행을 옥죄다 보니까 은행 이외의 것들에서 대출이 많이 증가한 건 사실이고요. 네. 그 규모도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한 2달 반 동안 이때를 기점으로 달려왔다라는 것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에이펙 정상회담, 경주에서 우리가 한 2달 반 전에는 요원해 보였던 네. 미국과 중국과 한국, 더 나아가서 또 기타 일부 정상들이 만나서 소문난 잔치일 가능성도 여전히 있죠. 그때 뭐가 있겠어요. 그때 뭐 있어야 되면 지금부터 뭔가 움직였겠죠. 네. 하지만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우리 코스피 중심으로 보면 5,000피의 그 여정 속에서 하나의 큰 또 다른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왜 아직도 괜찮은지,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2개의 논란 이야기. 네. 네. 저는 미국 지역은행 부실부터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그걸 왜 그게 이제 해프닝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 네. 네. 일단 이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비예금 금융기관 대출이 요번에 문제입니다. 네. 보시면 2025년 올해 들어서 이렇게 고개를 들었죠. 화면에 보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대출이 나갔는데요. 보통 대출은 담보를 잡고 하죠. 네. 근데 예금기관,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하는데 비예금기관은 예금 없이 대출을 해줍니다. 뭐 기술적인 부분 아니면 서로 간의 또 다른 크레딧, 신뢰를 통해서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됐을 경우에 항상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대출 사기 아니야? 잘못해준 거 아니야? 등등. 무슨 어떤 사업성을 통해서 대출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재 미국 은행의 총 자산 중에서 비예금 금융기관 대출이 한 6.7%, 그러니까 7%까지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숫자가 뭐냐면 제가 시기열을 한 10년 정도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좀 높아진 거죠. 근데 역사상 단 한 번도 저 정도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래요. 네, 규모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간혹 이런 얘기 하죠. 최근에 또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프리스 주가랑 JP모간 주가. 최근에 제프리스라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JP모간에 비해서 한 6분의 1 정도의 시가총액 사이즈밖에 안 되는
이런 중소 뭐 금융사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주가가 최근에 급락했던 이유는 이 관련돼서 비예금 기관 대출 관련돼서 어떠한 자동차 부품업체가 파산했다. 네. 거기에 익스포저 노출도가 제프리스가 되게 크다.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었고, 네. 근데 최근에 다시 급등했어요. 반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JP 모간 주가는 미국의 은행 금융권을 대변하는 대장주인 것이죠. 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아, 영향은 있다.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것은 미스터 마켓 시장에서 결과적으로 보여진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하나의 해프닝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또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 너무 좋은데 우리 저 빈센트님, 글씨 크게 말씀하시려고. 예, 안 될까요? 아, 좀 어려울까 그거는. 아, 글씨요. 예. 글씨 알겠습니다. 크기를 조금만 키워주세요. 아니 조금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이. 예, 눈이 심심해서 이제는 아, 네. 알겠습니다. 이 폰으로 다 보시니까 맞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네. 네, 제가 다음 역시. 바로 또 진정한 겸손은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와. 다음 주부터 제가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 네. 네, 이왕 준비했으니까 이제 이 표만 하나 좀 네네네네. 보시면요. 아유 고맙습니다. 요거 시내 자료실에서 업로드 돼 있죠. 네. 이번에 위기가 터졌을 때 네. 2023년 3월달 실리콘밸리에서 뱅크런 사태랑 비교를 많이 했었어요. 예.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같고 뭐가 다르냐? 위기감이 있다는 것은 기지감이 있다는 것은 같고 다른 것은 2023년도에는요. 그때 금리가 급등하면서 네. 당시 실리콘밸리 뱅크의 포트폴리오에 부실이 노출됐었고 네. 또한 예금과 부채가 자산과 부채 간의 미스매치로 일단 뱅크런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네. 지금은 그럴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고 네. 근데 이거 이면에 제가 조사하면서 느꼈던 게 가장 다른 게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금리 인상기입니다. 지금은 금리 인하기입니다. 네. 예, 예. 네. 이 인하기는 맞아요, 근데? 네. 다음 주에 미국 연준은 금리를 다시 한번 인하할 것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기이기 때문에 인상기와 인하기는 버퍼 측면에서 유동성 측면에서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10년물도 근데 계속 밑으로 내려가요? 10년물 금리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금리는 이제 하단이 좀 막혀 있었다. 그러니까 한 달 반 전에는 네. 10년물의 상당히 열려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었다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최근에 들어서는 하단이 크게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게 최근의 컨센서스. 역전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도 시중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서 상당 부분 레벨 다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최근의 컨센서스. 네. 또 그렇게 잡히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이조 기자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리콘밸리 뱅크 규모를 보면 이전보다 높아진 건 사실. 네. 하지만 그 안에 속성을 보면 뭐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부실이 여지없이 나타났거나 네. 그게 스피로버 전이 됐거나 또한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뱅크런 사태가 나타날 지경은 아니고 네. 최근에는 국지적인 비예금 대출의 일부 물론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일부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라고 종지부를 지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그 금리가 인하될 거니까 문제가 조금 생기더라도 네. 여유는 조금 있다. 네. 그게 우리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도 되게 놀랐었던 게 뱅크런이 우리는 예전에 경험했던 뱅크런은 은행 문 앞에 줄을 서서 문 열리기만을 기다려서 그때부터 돈을 빼는 거였었는데 모든 게 모바일화 되다 보니까 그거 기다리지 않고 사람들이 돈을 빼다 보니 네. 상관없이 그러니까 시간대와 상관없이 뱅크런을 일어나더라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거는 결국 금리 인하기라는 가장 큰 트렌드의 차이가 있다는 거네요. 뭐 두 가지죠. 하나는 학습 효과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미세적인 부분도 있고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처럼 줄을 서지 않고 셀폰으로 네. 즉각 액션했던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는 지금 안 빼면 내 돈은 없어진다라는 네. 불안감인 것이죠. 결국 최종 마지노선 대부자가 누구시냐? ECB가 수많은 위기를 거치면서 극복하면서 최종 대부자라는 네. 닉네임이 있었는데 최근 우리의 마음속에 연준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네.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여전히 저희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AI 버블론 한번 이것도 한창 좀 화제가 되긴 했었는데. 네, 버블이라는 게 언론상에 노출되면 될수록 주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관심이 있던 거고. 아니 버블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사람들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네, 불안하죠. 주가는 흔들리며 피는 꽃이니까 불안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하이라이트 받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실질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원래 과거에도 그랬어요? 뭐 과거도 이 얘기 좀 드릴까요?
IT 버블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이렇게 이거 미국 얘기입니다. 네. 미국의 평균 실업 기간이에요. 지금 평균적인 실업 기간이 20주, 그러니까 거의 6개월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실업 기간이요? 네, 그러니까 한번 실업자가 되면 장기 네.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어요. 아. 지금 미국이 네. 네, 실업 기간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10월달에 FOMC에서 금리를 낮출 것이다. 생각보다 미국의 고용 시장이 급랭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양한 지표가 있겠지만 실업 기간을 보더라도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챗 GPT가 세상을 강타한 지가 이제 2년이 넘고 있는데 AI 시대에 우리 고용은 악화되는 것인가? 네. 그러니까 대체되는 것인가 보완되는 것인가 끊임없이 논란이 있잖아요. 연준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아직은 모호하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판단을 내기에는 다양한 지표들이 혼선돼 있다.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보면 지금 AI 붐과 버금갈 만큼 IT 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2000년 2월 달부터 2003년까지 주가는 2002년 12월까지가 IT 버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때 주가 급락, 경기 안 좋았고요. 근데 그 이전 한 5년 동안을 보면 아까 정프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버블 레이크가 있으면서 주가는 상승했었습니다. 5년이나?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90년대 후반부터 IT 버블이 꺼지기 바로 직전까지 주가는 급등하거든요. 동아시아에서 외환 위기가 있든 말든 상관 안 하는 미국은 뭐 I don't care죠. 상관 안 하군요. 네, 그래서 근데 그때 왜 그랬냐라고 보면 IT 붐이요. 당시에 미국의 고용 시장의 보완제였습니다. 고용 시장이 보완제라는 거는 IT 붐이 일어나면서 그쪽으로 많이 일들을 고용이 더 잘 됐다. 잘 됐다고요? 왜냐하면 보시면 평균 실업 기간이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네. 지금하고 좀 다르죠.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였냐면 지금 AI 붐이 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내년의 화두는 올해 한 2년 정도 미국의 빅텍들이 AI 인프라 투자를 엄청 했기 때문에 네. 뭐 올해 특히 오라클을 위시해서 내년도 많은 일반 기업들한테 이 AI가 효율성, 생산성 측면에서 스프레드 아웃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실제 돈도 효율적으로 벌 거고 주가도 거기에 반응할 것이다라는 게 내년도 또 하나 화두인데 네. 우리 매크로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고용이 주는 건가? 기업의 효율성은 비용 감소, 네. 고용 둔화로도 연결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는 건가? 고용도 늘면서 생산성도 높아지는 물론 고용의 분야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것의 해답은 바로미터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과거 90년대 후반에 지금하고 버금갈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IT 붐이 일었을 때 실제 미국 고용은 괜찮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혁신, 문물 등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해서 창출했었다라는 것이죠. 네. 앞으로 그게 또다시 도래할지 아니면 이제는 반대로 갈지 모르겠으나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버블입니다. 해답이 보이기 전까지 계속해서 네. 이런 아웃사이드, 그러니까 다운사이드 리스크, 업사이드 리스크 그게 화자되면 될수록 결과적으로 주가는 간다. 그때는 아니 물론 차이를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때는 막 꼭 M7인 이런 회사 아니더라도 그냥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우만 따지면 그냥 뒤에 닷컴 들어가면 그냥 막 다 그냥 상치고 뭐 이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 이제 몇몇 기업에 매우 몰려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그다음에 그때는 어쨌든 그런 뭐 작은 회사들 막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한 2-30명, 50명씩 막 고용하니까 돈이 좀 늘었을 텐데. 지금은 AI의 기본 컨셉 자체가 사람이 못한 일이 아니라 사람 10명이 할 일을 1명으로 줄이는 게 AI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은 그때랑 같기는 매우 어렵지 않나? 뭐 고용의 구조가 그때는 산업의 패션이 달라진 거죠. 근데 그때도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런가요? 평균의 실업 기간은 줄어들었다는 거. 근데 정프로님이 중간에 좋은 말씀 주셨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또 차이점이 뭐냐면요. 그때도 투자를 활발히 했고요. 지금도 투자를 엄청 활발히 하는데요. 그때는 차입을 통해서 빚을 내서 투자했고 지금은 돈을 벌면서 투자한다. 아 그래요? 그게 지표로 여기 순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주석에 넣었는데 순부채 비율이란 총 차입금, 부채에서 현금을 뺀 그 분자를 자본 총계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마이너스가 크면 클수록 현금이 많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AI 버블 우려가 있는 지금 시점에는 우리가 M7이라고 할 수 있는 탑 7의 기업들이
현금이 과거 IT 버블보다 훨씬 많다. 훨씬 건전하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ROE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당시에 뭐 시스코, 엔텔, 콘콜, 마소, 델, 오라클 IT 버블 때 핫했던 지금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마소, 메타, 구글, 테슬라까지 보시면 테슬라는 현금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산이.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 그때랑 지금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그때는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투자를 한 건 맞는데 실제 빚을 내서 있고 지금은 돈을 벌면서 자기 자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데이터로 확인되어 있고요. 또 이걸 보시면 버블도 아니네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버블의 우려가 있으면 있을수록 주가는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매크로 지표를 좀 볼까요? 사실 매크로 지표는 약간 레그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AI 투자를 매크로 지표로 딱 전문용어로 발라내기가 힘듭니다. 네. 우리가 국민계정 GDP 상에서 도대체 AI 투자를 어떻게 AI 투자라는 그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발라냈는데요. 보시면 우리 총 고정 자본 형성, 즉 투자 중에서 구조물 투자, 정보 처리 투자, 지식재산권 이런 것들이 최근에 AI 붐하고 비슷한 항목들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요거를 이제 산출해 봤더니 위기 이전, 그러니까 IT 버블 이전 90년대 후반 랠리가 있었을 때는 전체 성장의 한 1%포인트 정도를 이 투자 항목들이 기여를 했다면 위기가 터지고 마이너스로 역전됐습니다. 최근에 GPT 2022년 말에 출시 이후에 구조물, 정보처리, 지식재산권 투자가 한 0.5%포인트.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아틀란타 나우 GDP 포캐스트 어저께 기준으로 미국 경제가 약 한 3.9%. 그러니까 러프하게 4% 정도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중에 0.5%포인트만 AI 투자가 데이터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 더 갈 길이 멀다. 여기 이제 미국 통계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AI 투자라는 게 뭐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되게 커요. 하지만 이 GDP 항목에서 AI 투자는 없기 때문에 그거랑 비슷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구조물이라든지 정보 처리라든지 지적재산권을 제가 서메이션 해봤더니 이 정도의 다름이 있다. 이것이 차트가 의미하는 건 앞으로 지금까지도 많이 투자했지만 더 많이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 투자가 결국 지금 빅테크한테는 수익성 그리고 실적으로 전환되고 있고 또한 지금의 투자가 IT 투자와 달랐던 것은 지금은 자기 자본으로 하고 있다. IT 버블 때는 GDP 성장률이 몇 % 정도 수준이었어요? 네, 여기 보시면 IT 버블 바로 직전 1995년부터 2000년 미국의 황금 시대라고 했었을 때가 4% 정도 평균, 5년간 평균 4%. 위기가 터지고 나서도 급등락이 있지만 한 2년 정도 평균이 1.73. 그러니까 급락했다 급등하는 것이죠. 지금 한 2.5% GPT 출시 이후에 여전히 규모도 커졌고 하지만 지금 미국의 성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AI 투자가 이끌 것이다라는 것이 담보되고 있다. 네. 그 돈 더 풀려요?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네. 더 풀려요? 네. 속도가 지금 풀린 속도만큼이야 아니면 그보다는 적어져요? 아니면 그보다 더 빨라져요? 일단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올해 다음 주 10월달 FOMC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CME 채권금리 선물시장에서의 금리 인하의 베팅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러프하게 한 100bp 정도 기준금리가 더 인하한다라는 게 컨센서스고요. 거기에 양적 긴축 종료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푼다라는 것이 컨센서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건 어찌 보면 월급 따박따박 받는 분들한테 너무 슬픈 얘기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아마 뭐 한 2, 3주 뒤에는 내년도 연간 전망을 계속해서 기획하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인플레이션 시대의 자산 배분이 이전과는 좀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정도 많이 금도 사상 최고치, 주가도 사상 최고치. 그러면 더 오를 건 알겠지만 모든 것은 기울기의 함수라는 측면에서 더 리스크를 태우고 더 많이 먹겠어는 불안하잖아요. 이럴 때 기본적으로 과거에는요 현금을 좀 쟁여둡시다예요. 자산 배분은. 요즘에 저는 현금 들고 있다가 뒤처질 것 같은 불안함이 그게 또 다른 포머죠. 되게 커요. 그래서 제가 주고 싶은 메시지인데요. 인플레이션 시대의 자산 배분의 최근의 키워드는 과거와 다르다. 과거에는 이럴 때일수록 또 다른 기회 아니면 또 다른 불협화음을 예견하지 못하지만 대응 차원에서 포트에 현금을 많이 담아두시죠 라는 것이 기존의 한 5, 6년 동안의 이 자산 배분의
솔루션이었다면 네. 인플레이션 시대는 그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뭔가를 사야 된다. 네, 그러니까요. 네. 뭐든 무엇인지는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여기서 약간의 이제 제 고민거리 하나 말씀드리면 네. 거기에 여러 가지 자산군들이 있죠. 저는 금 더 갈 것 같고요, 주식 더 갈 것 같아요. 그럼 걔네들 사면 되느냐? 부동산도 뭐 일부 지역은 계속 가겠죠. 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전과 달라진 것은 모든 산업의 패션이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황금성입니다. 가장 빨리 황금성을 갖고 있는 자산을 네. 과거의 현금만큼 불안하면 그 자산으로 쏠린다. 그런 게 있나? 금도 황금성 좋지 뭐. 네. 다 팔리니까. 그죠? 가격이 그걸 대변하고 있다. 네. 네. 아.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거는 이제 저가 또 다른 비즈니스 측면에서 우리가 흔히 STO라는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동산의 유동화, 네. 부동산의 유동화 이런 것들이 또 다른 포트폴리오로서 자리매김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요 얘기 좀 말씀드릴까요? 네. 셧다운이 평균적으로 보면요, 이젠 끝날 시기가 왔습니다. 3주 정도 지났습니다. 미국. 네. 골든 타임을 중에 지금? 네, 셧다운 중입니다. 왜 이렇게 잠잠해? 네, 근데 JP 모간에서 이런 얘기했었어요. 매일매일 셧다운이 되면 하루에 61억 달러 정도의 순손실이 있다. 그러니까 곱하기 21일, 3주 정도 되면 꽤 규모 측면에서도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 보시면요, 이게 약간 요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공무원들입니다. 네. 이렇게 하다가 급등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결국 셧다운의 여파가 고용지표에 하나씩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서 뭐 타이적으로 셧다운이 그 고용지표가 발표 안 되고 있죠. 네. 조만간 이제 한꺼번에 쏟아질 텐데 그게 FOMC 이후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셧다운 끝나면 바로 나와요? 아니면 그것도 또 날짜를 다시 정해서 나와요? 정해서 나오는데 보통 뭐 2, 3일 안에 나오고 2, 3일 안에 나와요?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가 공교롭게도 원래 매월 초 세 번째 영업일 날 고용지표가 발표되니까요. 네. 또 한꺼번에 두 달치가 발표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요즘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일 뜨거운 우리 네. 국장. 네. 지금 뭐 3,800 뚫었고요. 네. 4,000도 뭐 갈 것 같다는 분들이 이제 훨씬 많고요. 네. 여기서는 어떤 업종이랄까 어느 쪽에 조금 더 관심 두고 계세요? 일단은 지수가 계속해서 갈 것 같다라는 건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이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는 거. 현재 네. 주도주인 시가총액 1등과 2등 공교롭게 반도체 업종이죠. 계속해서 네. 주도주는 우상향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프로님이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저께의 스킴은 시장에 2차 전지 아니면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또 증권, 금융 등등 약간의 빈집, 수급적으로 소외됐던 것들이 키 맞추기가 나타나는 것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플레이 여전히 유효하고요. 근데 이건 또 다른 컨셉인데요. 대장주 있지 않습니까? 네. 시가총액 1위. 주도주는 가장 그 업종에서 수익률이 좋은. 네. 대장주와 주도주는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대장주, SK하이닉스는 주도주. 이해됐어요. 네, 다르죠?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코스피 업종별 자동차, 반도체, 헬스케어, 은행 등등 이 뒤에까지 있습니다. 대장주와 주도주가 같아지는 업종을 주목하자. 대장주, 주도주가 같아지는. 네. 자동차로 치면 현대차가 최근에 대장주이자 주도주입니다. 네. 네. 에너지화학 보면 LG화학이 최근에 대장주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화학이요? LG화학이요? 네. 최근에 스캔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표에서는 현재 외국인들이 얼마나 담고 있고 과거 가장 많이 담았을 때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 이게 크면 클수록 더 담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K 컨텐츠,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증권, 미래에셋 증권 충분히 더 여력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앞으로의 연말까지의 컨셉 중에 하나는 네. 대장주 시가총액 1등, 주도주 시가총액 1등은 아니지만 계속 상승폭이 높았던 그런 업종이 공교롭게 맞닥뜨리는 대장주 이콜 주도주가 되는 업종을 주목해서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저희 하나증권이 올해 계속해서 코스피 상단이 가장 높았던 하우스입니다. 3,770포인트 넘었죠. 그래서 얼마요? 3,770포인트였는데 그게 저기 올해 예상이셨어요? 네네. 올해 연초부터 근데 그게 증권사들 가운데 가장 높게 하신 거예요? 저희가 가장 높은 하우스였고 근데 그걸 뚫어버렸고. 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저희 이재만 위원이 저희 리서치센터에서 전망을 주시니까요. 저희 4,300포인트. 4,300이요? 네. 최근에 이제 코스피 올 상단. 연말 기준이에요, 그게? 사실 이 기준은
12개월 포워드 기준인데 계속해서 생각보다 빨리 터치하는 것이죠. 네네.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내년도의 연간 전망 타이틀과 고민거리는 우리가 흔히 5000P의 여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의 또 다른 고민은요. 5000P는 디폴트고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5000P 이후가? 네. 7000이냐 3000이냐. 예? 왜 7000으로 갈 수도 있고 3000 갈 수도 있다? 네. 저의 내년도 연간 전망이 고민거리입니다. 근데 되게 속 편하다. 3000부터 7000 사이에서 어디선가 갈 겁니다. 아니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간다는 거죠. 갈림길에 서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전망이라는 게 우상향을 베이스로 하고 전망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큰 전망이 빗나가거나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변수들이 늘 있지만 리스크가 있어도 코스피의 3자는 잘 깨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자 잘 깨지지 않을 것 같다. 하여튼 오늘 이제 우리 시장 또 기대 가득 또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뭐 좋은 일입니다. 네, 좋은 일이고 또 많은 종목들이 많이 좀 갔으면 좋겠다 싶기는 한데 한편의 걱정은 역시 늙어서 그렇겠죠. 왜요? 뭐가? 아니 이게 나이 들면 자꾸 걱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걱정. 어떤 걱정일까요? 많이 올랐다? 내려갔다? 지금 네. 많이 올랐다. 그런 걱정보다 삼성전자가 질주할 때 또 다른 걱정은 지수는 저렇게 좋다는데 언론상에 내 계좌는 왜 이럴까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명 포머죠.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빈센트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도 이제 인사드리고 가야 되겠죠. 네. 자, 오프닝 벨 라이브를 통해서 오늘 장 출발 어떨지 여러분들도 함께 좀 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뭐 내일 돌아오면 되겠죠? 예, 저 애견남 아닙니다. 테토예요. 자꾸 이렇게 놀리셔갖고. 저는 애견 같아요. 그래요? 테토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내 인생을 돌아봐도 전 테토는 아닌 것 같아. 그래요? 와, 희한하네. 테토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날씨 많이 춥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시고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어른들이 위스덤 칼리지를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위스덤 칼리지가 한 일은 단 하나,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각 분야 최고의 지성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일이었죠. 그리고 지금 위스덤 칼리지 2026학년도가 더욱 강력하고 압도적인 글로벌 연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 3천만 부를 돌파한 신화적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이자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마이클 샌델, 그리고 각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외 최고의 지성 17명이 함께합니다. 여기에 교보문고 전자책 12개월 이용권, 3% GIN 멤버십 1개월, 3% 주식투자 멤버십 1개월까지 입학 등록만 해도 30만 원 상당의 혜택이 마구 쏟아집니다. 2025년을 가장 현명하게 마무리하고 2026년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시작하는 방법, 지금 최저 등록금으로 최대 혜택을 누리며 위스덤 칼리지를 시작하시죠.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